어떤 세포? 테스트를 질 걸 그랬네. 형질세포 맞아. 형질세포는 어떤 림프구가 변한 거였어? 어떤 림프구가 분화한 거였어? B림프구였어요. 기억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항체에 분비하는 면역을 땡땡성 면역이다 라고 불렀어. 세포독성 T림프구에 의해서 그 세포를 직접 죽이면 세포성 면역이었고요. 항체 분비되면은 무슨 면역이라고 했었지? 체액성 면역이라고 했어요. 항체가 체액으로 분비되기 때문에 우리가 체액성 면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귀찮다면 그렇게 이해를 못하겠다면 그냥 항체다, 체자다 연결 체액성 면역이다 외우셔도 되고요. 거기서 나왔던 이 항체라는 거, 항원이랑 항체가 서로 결합을 하는 반응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 건데, 항체 여기 Y자 모양 단백질 있죠? 이렇게 생긴 게 항체예요. 항체 이렇게 Y자 모양으로 생겼고, 항원이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두 팔에 있어요. 양쪽에. 그래서 항원이 결합 가능한 부위 두 군데 있고요. 그림 자세히 보시면 항원 결합 부위가 일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 지금 이 항체 같은 경우에는 항원 결합 부위가 동그란 편이에요. 그쵸? 항원 A는 동그랗고요. 항원 B는 네모나요. 누가 항체에 달라붙을 수 있겠어요? A랑 B 중에? A가 달라붙기 좋겠죠? 그래서 우리 그 통합과학에서 효소 배운 것처럼 모양 맞는 애랑 결합을 하게 될 거야, 얘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항체다라고 하면 요 Y자 모양 단백질 이야기하고요. 형질세포가 분비할 거예요. 근데 얘가 후천성 면역에 해당을 했어. 후천성 면역은 병원체를 확인해서 그 병원체에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거였어요. 맞죠? 어떻게 그 병원체에 특이적으로 작용하느냐? 항원, 그 모양이 맞는 항원이랑만 결합할 수 있도록 모양을 따로 가지고 있더라. 오케이? 그 항원 결합 부위라는 거에, 이 항원 결합 부위의 모양이랑 항원의 모양이랑 맞는 거랑만 결합을 할 수 있고, 항체 하나에는 항원 결합 부위가 두 개 있더라. 요거까지 됐을까요? 자, 그래서 항원항체 반응이다 라고 하면 요 항원이랑 항체랑 결합하는 걸 우리가 항원항체 반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름 자체는 요 뜻이고, 항체라고 하면 Y자 모양의 혈장 단백질이야. 혈장 단백질이요. 어디에 들어있는 거겠어요? 혈액. 그치, 혈액에. 혈장에 녹아있는 단백질인 거예요. 맞아요? 오케이. 혈장 단백질이고요. 항원이랑 결합할 수 있는 요 항원 결합 부위라는 거 있는데 몇 개 있더라? 두 개 있더라. 오케이? Y자 모양 요 두 군데 있더라. 그리고 요 항원 결합 부위의 입체 구조에 따라서 붙을 수 있는 항원의 종류가 결정이 되더라. 그래서 얘는 특이적으로 어떤 병원체에만 작용을 하게 되더라. 오케이? 그래서 항원 결합 부위의 입체 구조가 다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A랑은 결합할 수 있고 B랑은 결합하지 못하는 걸 얘가 특이적으로 A랑만 결합한다 라고 해서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이라고 부를 거예요. 항체가 특정 항원이랑만 결합할 수 있는 거야. 왜? 입체 구조가 맞는 애랑만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소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질특이성 배웠었죠. 모양 맞는 애랑만 결합한다. 그것처럼 얘도 모양 맞는 애랑만 결합을 할 거다. 오케이? 자, 이게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이고, 여기 보시면 사실 병원체는요, 우리도 누군가가 내 팔을 보고 확인할 수도 있고, 내 얼굴 보고 확인할 수도 있고, 뭐 내 발이 특이하게 생겼으면 발 모양 보고 알 수도 있는 거죠. 나를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어. 그치? 그것처럼 병원체도요, 하나의 병원체도 여러 가지의 항원을 가지고 있어. 여러 개의 항원을 가지고 있어서, 항원 A라는 거 있고요. 지금 B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항체도 얘가 들어왔을 때 항체 A 분비될 수도 있고요. 항체 B 분비될 수도 있고요. 둘 다 분비되어서 같이 작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이 병원체가 항원 A랑 항원 B를 가지고 있는데 분비된 항체 A는 항원 A에만 붙는 거야. 항원 B에는 못 붙어요. 같은 병원체에 있는 거라도. 이 항체 B 같은 경우에는 항원 B에는 붙을 수 있지만 항원 A에는 못 붙어요. 오케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왜 항원 A에는 항체 A만 붙고 항원 B에는 항체 B만 붙는다? 뭐 때문에? 입체 구조 때문에. 입체 구조 맞는 것끼리만 결합을 하기 때문에 A랑 A, B랑 B만 결합할 수 있더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항원항체 반응을 그래서 왜 하냐라고 하면
항원 결합 부위가 두 군데 있다 그랬어. 그러면 내가 이쪽 팔로도 잡을 수 있고 이쪽 팔로도 잡을 수 있어. 한 번에 두 마리 데리고 있을 수 있죠. 그치? 그리고 이 병원체 하나가 얘도 팔이 두 개인 거야. 한쪽은 나한테 잡혔고 한쪽은 너한테 잡혔어. C한테 잡혔어. 한쪽은 또 서윤이한테 잡혔어. 그럼 걔가 두 마리가 다 못 움직이겠죠. 같이 뭉쳐있는 거지. 그래서 서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서로 뭉칠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좋으냐? 밥알을 하나씩 떠먹는 것보다 숟가락으로 퍼서 한 번에 먹는 게 편하죠. 모여있는 게 백혈구가 와서 잡아먹기 편한 거야. 그래서 병원체가 이렇게 모여있기 때문에 백혈구가 와서 그 식세포작용이라고 하죠. 식세포작용하기 편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마음대로 돌아다니질 못하니까 사고 칠 가능성이 적어지겠죠. 그치? 애기들도 내가 손잡고 있으면 어디 가서 사고 못 치겠죠. 그것처럼 얘네도 손잡고 있으니까 어디 가서 역할을 못하게 되더라. 오케이? 요것이 항원항체 반응이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 항원항체 반응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했을 때 우리 자가진단 키트가 딱 들어왔어요. 코로나 덕분에. 없었어요. 코로나 덕분에 들어왔는데 이거 기억나세요? 한 줄이면은 코로나 아니고 두 줄이면 코로나 떴던 거 기억나? 근데 코로나든 아니든 한 줄은 떠야 됐던 거 기억나요? 그 한 줄이 T랑 C 중에 어디 나왔었어? C? 맞아요. C에 나왔었어요. C에 나와야 되는 거고 T는 검사선이야. 테스트. 검사선이고 C는 대조선이에요. 컨트롤이거든요. 무조건 나와야 되는 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질병에 걸렸느냐 아니느냐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선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일단 우리 여기다가 이렇게 코 이렇게 해가지고 섞어가지고 떨어뜨렸어. 그치? 검체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검체를 집어넣고 나면 여기에 항체 1이라는 게 원래 있었어. 오케이? 자, 원래 뭐가 있었냐면 이것부터 얘기해야겠는데 항체 1이라는 게 원래 여기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T선 위치에 항체 2번이 있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이 C선이 대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요 대조군 항체라는 게 붙어 있었어요. 오케이? 자, 항체 1번이라는 거 여기 일단 있었고 항체 2번이 T선에 있어요. 대조군 항체라는 게 대조선 C선에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딱 똑똑똑 세 방울 떨어뜨리고 나면 일단 이 검체가 움직일 거야. 타고 이렇게 쭉 번지죠. 그쵸? 번질 건데 처음엔 뭘 하냐? 요 항체 1번이요. 붉은색을 띠는 색소가 부착되어 있거든. 얘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얘가 그거 타고 퍼질 거야. 같이 퍼질 거야.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바이러스가 없어. 내가 지금 코로나 안 걸린 상태면요. 지금 이 항체 1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랑 결합할 수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으니까 결합 안 하고 그냥 타고 갈 거예요. 타고 쭉 갈 거야. 그런데 이 대조군 항체는요. 항체 1번이랑 결합을 할 수 있어요. 쭉 가서요. 대조군 항체랑 결합할 거예요. 자, 내가 물만 떨어뜨려도 항체 1번이 타고 갈 거야. 타고 가서 일단 대조군 항체랑은 결합할 수 있어요. 대조군 항체랑 항체 1번이랑 결합을 할 거라서.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걸렸든 아니든 일단 요 선은 나오는 거야. C선은. C선은 무조건 나오는 거야. 얘가 제대로 갔다면. 그래서 C선이 안 나온다면 키트가 잘못된 거니까 새로운 키트 쓰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T선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오케이? 자, 그런데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몸에 있다면 항체 1번의 요 부위랑 코로나 바이러스랑 결합을 할 거야. 결합을 할 건데 왜 여기다가 결합을 하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항체 2번이요. 코로나 바이러스랑 결합을 할 거야. 그래서 요런 모양이 돼요. 1번도 코로나 바이러스랑 결합을 했고요. 2번도 요 코로나 바이러스랑 인지해서 결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도 항체 1번이 쭉 모이겠지. 항체 1번에 색소 부착되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대조군 항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도 그냥 항체 1번 자체가 가서 붙을 수 있어. 그래서 무조건 나오는 거고 테스트선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있는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붙어있는 항체 1번이 바이러스랑 같이 붙는 거라서 그래서 바이러스 있을 때만 보이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케이? 됐을까요? 그래서
C선 나오는 거 기본적으로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다. 얘는 무조건 이 항체 1번 움직이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나오는 거고요. 항체 2번 같은 경우에는 항체 1번에 바이러스 붙으면 그 바이러스가 항체 2번에 갖다 붙어서 선이 나오는 거더라. 그래서 질병 걸렸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더라.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가진단 키트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사실 이게 그 원리도 안 나오고 한동안 그냥 누가 질병 걸렸니를 물어봤어. 그래서 틀린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원리가 좀 나와 있으니까 누구랑 누구랑 붙는 건지, 항체 1번은 색소 붙어 있고 바이러스랑 붙을 거고요. 항체 2번은 바이러스랑 붙을 건데, 항체 1번에 이미 색소가 붙고 바이러스 붙어 있으니까 요 모양으로 같이 붙어서 색깔 나오는 거고, 대조군 항체는 항체 1번 자체랑 붙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바이러스 없어도 무조건 나오는 선이다. 요거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적당히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키트도 넘어가고요. 혈액형을 먼저 할게요. 혈액형. 자, 갑자기 뜬금없이 웬 혈액형인가 싶은데 우리 혈액형 몇 개 있어? 4개. 4개 있죠. 뭐 있어요? O, A, O, A, B, A, A, B. 또 하나 뭐야? B. B를 이거를 이렇게 오래 기다려서 대답을 들어야 되는지 몰랐는데, A형, B형, AB형, O형 4개 있죠? 그쵸? 자, 그러면 4개 있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나누느냐? 혈액형이니까 분명 혈액에 뭔가 차이가 있을 거야. 그치? 무슨 차이가 있는지 봤더니요, 우리 적혈구에 붙어있는 요 응집원이라는 친구들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혈액형을 4가지로 나눠줄 거야. 응집원 A를 가지고 있으면 A형이고요. 응집원 B를 가지고 있으면 B형이에요. A, B형은 뭐야? 둘 다 갖고 있는 거고, O형은 아무것도 없을 때 O형이라고 할 거예요. 일단 이게 우리가 혈액형을 나누는 방법이야. 적혈구의 세포막에 이 응집원이라는 게 붙어 있는데 이 종류에 따라서 혈액형을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더라. 오케이? 응집원의 종류는 2가지고요. 하나씩 가진 거, 둘 다 가진 거, 없는 거, 이렇게 4가지인 거지. 자, 그러면 저 응집원은 뭐냐? 세포막에 뚝 달라붙어 있는 게 우리 앞에서 본 항원이랑 닮지 않았나요? 항원도 병원체 딱 있고 그 위에 달라붙어 있는 것들이었잖아. 그치? 응집원은요, 적혈구 세포막에 있는 항원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야. 실제로 항원이라고 할 거고, 얘는 내 몸 안에 있고 얘 가지고 혈액형 결정할 거니까 내가 특별하게 이름 붙여준 거예요. 응집원이라고. 결국 항원이야. 항원인데 응집원이다 라고 이름을 특별하게 붙여준 거고. 자, 그 다음에 항원이 있으면 항체도 있겠죠. 그치? 그 항체를요, 우리는 응집소라고 부를 거야. 그러면 항원의 종류가 2개였으니까 항체의 종류도 몇 개일까? 2개겠죠? 맞아요, 2개예요. 항체는요, 응집소 알파, 응집소 베타라는 거 있을 거예요. 자, 느낌상 응집원 A랑은 알파, 베타 중에 누구랑 붙을 것 같아? 알파랑 붙어야 되지 않을까? 그치? A랑 알파가 달라붙고요. B랑 베타가 달라붙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A형은 기본적으로 얘가 A형인 이유는 응집원 A를 가지고 있어서야. 그러면 A형인 사람이 자기 몸 안에 응집소 알파까지 같이 가지고 있으면 내 몸 안에서 계속해서 혈액 안에서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겠지. 적혈구랑 항체랑 계속 엉겨붙겠죠. 그럼 될까요? 적혈구의 이동이 어려워지니까 그럼 안 될 거야. 그러면 A형은 알파를 가질 수가 없네요. 자, 그런데 베타를 가지는 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베타랑 A는 달라붙지가 않거든. 그래서 A형은 베타만 가질 거예요. 자, 그런데 B형 보니까 응집원 B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응집소 베타도 같이 갖고 있으면 내 몸 안에서 적혈구랑 요 응집소랑 계속 응집하는 거야. 적혈구가 덩어리질 거예요. 그럼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응집원 B는 갖고 있으니까 베타는 안 되더라. 그런데 알파는 돼요, 안 돼? 돼요. 상관없어요. 그쵸? 그래서 알파는 가질 수 있어요. 자, 근데 A, B형을 보니까 응집원 A도 있고 B도 있어. 응집소 알파 들어가면 누구랑 붙겠어요? A랑 붙을 거예요. 베타 들어가면요? B랑 붙을 거예요. 응집소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응집소가 아예 없어요. 자, 그런데 O형 보니까 응집원이 아예 없어.
알파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돼요. 상관없어. 아무도 못 붙으니까. 베타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알파랑 베타랑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네가 각각 응집원을 뭘 가지는지, 응집소를 뭘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 응집원이 이 A형이 A 가지는 거고 B형이 B 가지는 거고 이렇게 구분이 되니까 응집소는 몸에 있을 수 없는 거 빼고 얘는 있을 수 있구나. 얘 같은 경우엔 둘 다 가질 수가 없으니까 없어졌구나. 둘 다 가질 수 있으니까 둘 다 있구나. 오케이?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응집원이 항원 역할을 하고 응집소가 항체 역할을 해서 둘이 달라붙으면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근데 우리 P에 들어있는 거라고 항원은 응집원이라고 이름 붙여줬고 항체는 응집소라고 이름 붙여줬는데 항원 항체 반응은 그대로 놔뒀을까요? 얘도 이름을 새로 지어줬어요. 그 이름이 응집 반응이야. 이 응집 반응이 결국 항원 항체 반응인 거예요. 항원 항체 반응인데 특별하게 항원이 응집원이고 항체가 응집소일 때 우리가 응집 반응이다 이야기를 해줄 거야.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혈액형을 판정한다 되어 있거든. 혹시 혈액형 검사 초등학교 때 해본 적 있어요? 고등학교 때 해봤어요? 어떻게 했어요? 기억나? 피 몇 방울 떨어뜨렸어? 한 방울? 아닐 텐데. 이렇게 어떻게 했었어 실험을 혹시? 키트로 응. 이거를 따서 그러고 그냥 이러고 바로 해서 그냥 짜잔 그 하고 안에 어. 뭔가 뭔 액체를 넣고 거기다가 피를 올렸. 맞아, 그랬을 건데 액체를 2방울 떨어뜨리고 각각의 피를 떨어뜨렸을 건데. 네. 그치? 2개. 액체를 2개 떨어뜨리고 두 종류의 액체를 떨어뜨리고 각각의 혈액을 응집을 시켜볼 거예요. 그 액체들이 뭐였냐? 하나는 알파가 들어있는 액체고요. 하나는 베타가 들어있는 액체였어. 그래서 내가 A형이면 알파가 들어있는 거랑만 응집이 되는 거야. B형이면 베타가 들어있는 거랑만, A, B형이면 둘 다, O형이면 둘 다 응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방울 2개만 있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런 역할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저 응집소 알파가 들어있는 그 액체, 그 투명한 액체를요, 항 A 혈청이다 라고 불러요. 응집소 베타가 들어있는 건 항 B 혈청이다 라고 부를 거야. A형을 판별할 수 있는 혈청이다. 그러니까 응집원 A를 판별할 수 있는 혈청이고 응집원 B를 판별할 수 있는 혈청이어서요. 응집소 알파가 들어있고 응집소 베타가 들어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요 응집 반응 통해서 혈액형을 판별할 수 있더라. 아이고. 응집 반응 이용해서 판별한다는 거. 항 A 혈청은 응집소 알파, 항 B 혈청은 응집소 베타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됐어요? 자, 그러면 요 혈청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지금 옆에 좀 나와 있는데 혈청하면 혈당에서 몇 가지 성분을 제거한 액체 성분 되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거 지금 정확하게 알 필요 없고요. 혈청이든 혈당이든 상관없이 그냥 피 속에 녹아있는 액체 성분만 생각할게요. 비슷한 걸로 생각하고 문제 풀어도 돼. 일단 뒤에 혈청이라는 단어 다시 나올 거라서 혈청이다 라고 하면요. 혈당이랑 비슷한 거다, 그냥 거의 같은 거다 놓고 풀어도 문제 상관없고요. 그러면 혈당에 항체 있었지? 혈청에도 당연히 항체가 있는 거예요. 혈당에 항체 있고요. 혈청에도 항체 있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오케이? 액체 성분이다. 자, 그러면 여기 내용들은 얼추 된 것 같고 요 수혈관계까지 하고 쉴 건데, 자, 수혈관계 이거 우리 O형 혈액형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쵸? B형도 O형한테는 수혈받을 수 있고 A형도 O형한테는 수혈받을 수 있고 A, B형도 O형한테는 수혈받을 수 있고. 자, 그런데 우리 보니까 얘네가 응집되기 때문에 다른 혈액형한테 못 받는 거였거든? 근데 O형 건 왜 받을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내가 B형이면 내 피에는 응집원 B 있고요. 응집소 뭐 있어요? 알파 있어요. 맞아. 그러면 내가 A형 혈액을 받아볼게.
A형의 적혈구에는 응집원 A가 반드시 붙어 있어. 내가 필요한 건 이 적혈구거든, 사실. 적혈구가 필요한 건데 이 적혈구가 들어오는 족족 알파랑 결합을 해요. 응집 반응을 일으킬 거야. 그러면 A형 혈액을 받았는데 내가 적혈구를 쓸 수 있어? 못 쓰지. 그래서 내가 A형도 못 쓰고요. 똑같은 이유로 A, B형 것도 못 써요. B형 거는 당연히 쓸 수 있고. 그런데 O형 혈액형 받으려고 봤더니 응집원이 있어요? 없어. 들어와도 응집되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내가 O형의 혈액은 받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O형 혈액은 전부 다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궁금해야 되는 거 하나가 O형은 응집소를 뭘 가지고 있어요? 둘 다. 오! 알파랑 베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O형한테 수혈을 받으면 응집소 들어오겠어? 안 들어오겠어? 들어와. 들어올 거야. 적혈구가 필요한 건 맞는데 응집소도 들어오긴 하거든요. 그러면 얘가 와서 안 그래도 모자란 적혈구랑 달라붙을 수 있는 거 맞아요. 달라붙을 수도 있는데 얘가 자세히 보시면 색깔이 달라. 요거 너네 아마 책에는 파란색일 거예요. 맞나? 파란색인 건 소량 수혈 가능한 거고요. 빨간색은 다량 수혈 가능이야. 화살표 색깔이 다르죠? 그래서 O형이 B형한테 줄 수 있는 양은 실제로는 조금, 급할 때 조금 정도는 줄 수 있어. 그 정도면요, 내 몸 안에 혈액이 훨씬 많기 때문에 얘네가 희석되어서 역할을 못해요. B랑 잘 못 붙어. 그래서 조금은 줄 수 있어. 근데 정말 내가 되게 엄청 큰 수술을 해야 돼. 그때는 같은 B형의 혈액을 받아야 돼요. 오케이? 응. 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 얘기가 여기 밑에 나와 있어요. 소량의 혈액에는 응집소가 너무 적어가지고 영향이 거의 없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요 RH는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자, RH식 혈액형도 들어본 적은 있죠? RH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RH 플러스랑 마이너스도요, 결국 응집원 가지고 결정을 할 거야. 적혈구에 붙어있는 응집원으로 이야기를 할 건데, 응집원이 있으면 플러스, 없으면 마이너스 0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RH 플러스 0은요, RH 응집원이 있기 때문에 응집소가 있겠어, 없겠어? 응집원이 있으면 응집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지. 몸에 없어야 돼, 그치? 응집원이 있으니까 내 몸에서 서로 달라붙으면 안 되니까 응집소 못 가져요. 응집원은 있지만 응집소는 없어. 자, 그런데 RH-0은요, 응집원이 없단 말이야. O형 같은 상태인 거야, ABO식 혈액형으로 따지면. 응집원이 없으면 응집소가 있어도 돼, 안 돼? 있어도 돼. 근데요, 실제로는 RH-0도요, 응집소도 없어요. 실제로는 없어. 근데 없을 때 뭔가 조건이 필요한데 한 번도 응집원에 노출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가 태어났을 때는 내가 RH-0이라면 내가 태어났을 때는 응집소를 안 가지고 있어. 근데 RH 응집원을 RH 플러스의 피를 내가 언젠가 한번 받게 되면 그때서야 응집소가 생겨요. 그래서 RH-0이 RH 플러스한테 수혈을 받을 수는 없어. 오케이? 응집소가 없어도 수혈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RH 플러스는 응집원은 있는데 응집소는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RH 응집원 없는 RH-0한테 수혈을 조금은 받을 수 있겠죠. 응집소가 없다면.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수혈받기에 제일 어려운 혈액형이다 라고 하면요, 일단 이 중에서는 누가 제일 힘들어 보여? O형이 제일 힘들어야지. 나머지는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받을 수 있어. 그치? 근데 O형은 O형끼리밖에 못 받거든? 근데 RH 플러스랑 마이너스 중에서요, RH 플러스인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RH 마이너스가 더 적어요. 그래서 O형에다가 RH 마이너스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수혈액형이라서 만약에 정말 본인이 저런 혈액형이라면 내가 O형의 RH 마이너스형이다 이런 거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헌혈이나 이런 증서들을. 그러면 내가 사고가 났을 때 나는 너무 특이혈액형이라 일단 O형의 RH 플러스라도 잠깐이라도 수혈 받는 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나는 이런 특이한 혈액형 가지고 있으니까 요 피를 찾아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라는 걸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런 혈액형이 다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혈액형은 요거까지 일단 이야기를 할 거고요.
문제 푸는 게 조금 까다롭긴 한데 뒤에 문제를 먼저 볼게요. 207쪽. 자, 그래서 분명 내용 자체는 ABOC 혈액형이 뭔지, RH 플러스 마이너스가 뭔지까지만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어떻게 주냐면 사람 4명을 일단 갖다 줘요. 그리고 어떻게 한 거냐면 4명이 전부 다 혈액형이 다르대. 4명이 달라. 한 명은 A, 한 명은 B, 한 명은 AB, 한 명은 O인데 그래서 각각의 적혈구랑 각각의 혈당이랑 반응을 시켜본 거야. 섞어본 거야. 그랬을 때 응집되는 게 있고 응집 안 되는 게 있겠죠. 이거 가지고 혈액형을 찾아라 라고 문제가 나올 거예요 이제.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일단 여기에는 힌트로 가해 혈액에 응집원 B가 있다라고 나와 있어. 자, 가해 혈액에 응집원 B가 있으면 혈액형으로 가능한 게 뭐가 있어요? 가해 혈액형? B형. 또? A, B형. 맞아. A, B형도 되고요. B형도 돼요. 자, 그러면 A, B형이면 응집소를 뭘 가져? 알파. 알파 가지면은 지네끼리 응집해 안 해? 하네요. 그러면 베타도 안 될 테니까 안 가져요. B형일 땐 알파를 가질 거고. 자, 그러면 가의 적혈구에는 지금 적혈구랑 혈장으로 나눈 건 적혈구에는 뭐가 들어있어? 응집 원. 적혈구에 응집원 항원처럼 생긴 응집원이 붙어 있어야죠. 원 같은 걸로 외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혈장에 그럼 뭐 들어있겠어 이제? 응집소 들어있을 거야. 그러면 가의 적혈구에는 확실히 B가 들어있을 거예요. 만약에 가가 A랑 B를 다 가진다면 혈장에 응집소가 없어야 돼. 그러면 가의 혈장이랑 다른 사람들의 적혈구랑 응집될 수 있어요? 응집소가 없어. 남의 적혈구의 응집원들이랑 응집될 수 있어? 없지. 항체가 없으니까 응집 못 되죠. 그러면 제가 A, B형일 수 있어? 없다는 거야. 자, 가의 혈장이랑 누군가의 적혈구랑 응집이 됐다라는 사실 자체가 얘가 응집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항체가 있어야지 적혈구랑 반응을 하죠. 그치? 근데 만약에 A, B형이라면 응집을 할 수가 없어. 응집소가 없거든. 그래서 얘가 A, B형이 아니라 B형이다로 확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가의 혈장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알파 들어있어요. 그리고 제 추천은 요 가의 혈장 위에다가 혈액형 뭔지도 써주세요. 웬만하면. 오케이? 자, 그 다음으로 나 한번 볼게요. 나의 혈장이랑 가의 적혈구랑 응집 반응 일으킨대요. 그러면 나의 혈장에 뭐 있어야 돼? 베타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가의 적혈구랑 응집하는 거 하나 더 있어요. 누구야? 다의 혈장이랑 가의 적혈구랑 응집 반응 일으키고 응집해요. 맞아? 응집 반응 일으키죠? 그러면 다의 혈장에도 뭐 들어있는 거야? 베타 들어있는 거예요. 요거까지 되셨을까요? 됐어요. 자, 그러면 나랑 다의 혈액형으로 가능한 게 뭐야? A형이랑 A, B형. 진짜? 다시 한 번만. A형이랑 O형. 그렇죠. A형 아니면 O형이야. A형은 베타만 가지고요. O형은 알파, 베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이거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내가 방금 가가 A, B형이면 응집소가 없어서 응집 반응 일으키는 거 있을 수가 없다 그랬어. 맞아? O형이면 응집원이 없으니까 누구의 혈장이랑도 응집할 수 없어요. 어떤 응집소랑도 응집할 수가 없어.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를 들어서 다가 O형이라고 해볼게. 얘 응집원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가의 혈장이랑 응집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응집원이 없으니까. 나의 혈장이랑도 안 돼요. 응집원이 없으니까.
라의 혈장이랑도 응집할 수가 없는 거야. 쟤는 O형이니까 응집원이 없으니까. 근데 보니까 다는 응집해요 안 해요? 다 나랑 응집하고 있죠. 그러면 다는 O형이 될 수 있어 없어? 없다. 그래서 나가 O형이고 다가 A형이겠구나. 자, 그러면 나가 O형 그리고 다가 A형이라고 했으면 나의 혈장에는 뭐뭐 들어있죠? 나의 혈장에 알파, 베타 다 들어있어야지. 다의 혈장에는요? 다의 혈장에는 베타 하나만 있으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남아있는 혈액형 뭐야? 네 가지 중에 A, B형 없네요. 그러면 라가 A, B형 될 거고요. 라의 혈장에 뭐 들어있어요? 없어요. 안 들어있어요. 맞아? 자, 그래서 라의 혈장이랑 그 누구의 적혈구랑도 반응 안 해요. 응집소가 없으니까. 나의 적혈구랑 그 누구의 혈장이랑도 응집하면 안 되니까 기억은 응집이야 아니야? 응집 안 한다. 마이너스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 라의 적혈구 A, B죠? 둘 다 들고 있어. 나의 혈장이랑 응집해요 안 해요? 하죠. 니은은 플러스로 구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거 하실 거예요, 이제.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거 하실 거고, 그 다음으로 뒤에 문제 이것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걸로 해야겠다. 210쪽에 8번. 자, 210쪽에 8번 보시면 얘는 약간 내가 싫어하는 게 초등학교 경시대회 문제처럼 생겼어. 이거 가진 사람 몇 명 있고 이거 가진 사람 몇 명 있고 둘 다 가진 사람 몇 명 있다. 그럼 각각 몇 명이냐 이런 거 계산을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결국 방정식 세워가지고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응집원 기억이랑 응집소 니은이라고 되어 있어. 이게 A인지 B인지는 모르고요. 알파인지 베타인지까지는 몰라요. 그래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기억이랑 니은으로 놓고 문제를 푼 다음에 A랑 B를 조건에 맞게 풀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라면 그냥 일단 A를 때려넣고 문제 풀어보고 조건에 안 맞으면 이걸 그냥 B로 바꾸기만 하는 방법이 있긴 해요. 일단은 문제 자체를 처음 보니까 때려 넣을 거야. 응집원 A라고 해볼게. 일단 응집원 A라고 해볼게요, 얘들아. 자, 그러면 응집원 A가 있는 사람이 몇 명인 거야? 79명인 거야. 그러면 응집원 A가 있는 사람은 혈액형이 뭐야? A랑 A랑 AB형 합쳤더니 79명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응집소 니은이 있는 사람 되어 있는데 알파인지 베타인지 모르겠는데 밑에 보니까 응집원 기억 A랑 응집소 니은이랑 모두 있는 사람이 있어. 니은이 만약에 알파면 이런 사람 세상에 있어요? 없어. 그럼 니은이 뭐가 돼야 돼? 베타가 돼야 되는 거야. 맞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요. 기억이 A면 니은이 기억이랑 니은이 만약에 기억이 A면 니은이 베타로 결정되는 거고 B면 알파로 결정되는 거야. 뭐 때문에? 요 마지막 문장 때문에. 둘 다 가지려면 요런 식으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요 문장은 혈액형 누구야? 마지막 그룹은? 어떤 혈액형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A형. A형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아? 자, 그 다음에 응집소 베타가 있는 사람, 요 두 번째 문장 있죠? 응집소 니은이 있는 사람. 이거는 혈액형 누구랑 누구야? 베타 가진 거. A랑, 그렇지, O랑. 됐어? 응. 자, 그러면 A형이 총 몇 명이다? 57명이다. 맞죠? A, B형은 몇 명일까요? 22.
22. 맞죠? A 더하기 AB가 79고 A가 57이니까 O형은요? 54. 그쵸, 54일 거야. A 더하기 5가 111이었으니까. 그러면 요 상황에서 B형은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줬어. 200명이라고. 요거 더하면 133인가요? 200에서 133 빼면 얼마지? 웃지 말고 67. 그치? 내가 기억을 A라고 가정을 하면 요렇게 문제가 풀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에서 풀어야 되는 답은 1번이었고 내가 이걸 이렇게 일단 끝까지 풀어준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A형이랑 B형을 확정할 수 없게 되어 있어. 그냥 뭔지 모르겠지만 이 기억이 있는 사람이 A 혹은 B랑 A, B를 더하는 거고 이 그룹이 A 혹은 B니까 그냥 여기서 요거 빼면 요거다가 이 문제를 푸는 스킬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문제가 여기서 안 끝나고요. 보통 뒤에 괄호로 A형보다 B형이 많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줄 거야. 아니면 A형이랑 B형 말고 뭐 A형이랑 O형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지금 내가 A형이 B형보다 많다라고 하면 A랑 B가 내가 제대로 구한 거지.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조건을 A형이 B형보다 많다라고 줬다고 해볼게. 나는 지금 기억에다가 A를 넣고 때려 풀었는데 그러면 내가 이걸 처음부터 다 푸는 게 아니라요. 내가 이거를 그냥 때려 넣어도 된다고 한 이유가 마지막에 얘랑 얘 자리 바꿈만 해주셔도 문제는 똑같이 풀려요. 지금 이 기억이 A에서 B로 바뀌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인 거라서 넣고 보면 A, B랑 O는 바뀔 이유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 기억에다가 A 넣고 니은에 베타 넣고 문제 쫙 풀고 조건에 안 맞잖아? 그러면 A형이랑 B형만 자리 바꿈 해주시면 요 문제들은 다 풀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거 사실 문제를 좀 더 풀어보면 좋긴 한데 내가 지금 풀어줘도 여러분 기말고사 때 나올 거라 까먹을 것 같아서 그냥 더는 안 풀 거고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문제 있구나. 요런 것만. 응집안 기억이 있는 사람 하면 요거 두 개 합친 거구나. 요런 개념만 이해하실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혈액형 요 정도 하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백신 할 거예요. 203쪽. 백신의 작용 원리와 종류. 사실 요거 백신도 이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많아진 파트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요 뒤에 백신의 종류가 있는데 일단 생투에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명공학 파트에 그것도 아니더라고. 아예 새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좀 이따 이야기를 할 건데 말풍선에도 나와 있듯이 교과서마다도 뭐 이게 다 내용이 다르게 서술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요거는 내가 오늘 간단하게 설명만 할 거고 나중에 수업 시간에 들으시고 선생님이 설명하시는 것만 따로 뽑아가지고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뭔지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거예요, 오늘은. 자, 일단 앞에서 요거 백신의 원리 먼저 볼 건데 백신의 원리 보기 전에 1차 면역 반응이랑 2차 면역 반응이라는 거 먼저 이야기를 할 거야. 1차, 2차. 보통 1차랑 2차가 있으면 누가 먼저야? 1차가 먼저야. 2차가 그 다음 거지. 맞아요. 1차 면역 반응은요, 먼저 일어나는 면역 반응이고요. 2차 면역 반응은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면역 반응 이야기할 거예요. 이거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 체액성 면역에서 일어나는 거야. 우리 체액성 면역 다시 생각해 볼게요. 비림프구가 어떻게 돼? 보조티 림프구가 비림프구 활성화 시킨 것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어떻게 분화돼요? 뭐랑 뭐로? 아니 그거는 T림프구고 형질세포랑 그치 기억세포랑 외워오셔야 돼요. 형질세포랑 기억세포로 분화됐던 거 기억나요? 자, 그 중에서 요 형질세포의 역할이 뭐였어? 누구를 분비해? 항체를 분비하는 게 형질세포가 하는 일이에요. 이주선에서 그렇죠? 기억해 오실 수 있죠? 항체를 분비할 거예요, 형질세포가. 이것까지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배웠거든?
잠깐만. 자, 그런데 기억세포 보시면 기억세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하는지 정확하게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냥 뭔가 기억한다 라고 했어. 얘는 뭘 기억하냐면 그 항원의 정보를 기억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1차 면역 반응은 우리가 저번에 배운 거 이야기하면 돼. 비림프구가 형질세포랑 기억세포로 분화하고요. 형질세포가 항체를 생성할 거예요. 이게 1차 면역 반응이거든. 2차는 그 다음에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일인데 이때는 기억세포가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이 기억세포라는 친구는 사실 그 앞에는 나와 있었는데 이렇게 Y자 모양으로 뭐 비슷한 거 달려 있어요. Y자. 오늘 배운 것 중에 Y자 생긴 거 뭐 있어? 항체 있었지. 항체랑 비슷하게 생긴 거 여기 달려 있어. 항체에는요. 어떤 결합 부위가 있었다? 누구랑 결합하는 부위? 항원이랑 결합하는 부위 있었죠? 여기에도 항원이랑 결합하는 부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원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거야. 다시 그 항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 항원이 기억세포랑 달라붙어 버려. 그럼 기억세포가 얘 예전에 왔던 애다 라는 걸 아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 기억세포가 뭐 하느냐? 기억세포가 직접 형질세포로 분화할 거야. 직접 형질세포로 분화하고요. 기억세포도 더 많이 만들어내고요. 그럼 만들어진 형질세포는 항체를 만들 수 있겠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처음으로 병원체가 들어오면 얘가 뭔지 모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식세포가 잡아먹어요. 잡아먹고 항원 제시해요. 그럼 보조티림프구가 와서 인식하고요. 그 보조티림프구가 비림프구 가서 활성화시켜요. 그럼 비림프구가 형질세포랑 기억세포로 분화될 거고요. 그 중에서 형질세포가 항체를 생성할 거야. 시간이 짧게 걸릴까요? 좀 걸릴 것 같아요. 그쵸? 얼마나 길진 모르겠는데 좀 걸릴 것 같거든? 근데 얘가 두 번째로 들어오면요. 기억세포가 항원이랑 달라붙어서요. 형질세포로 분화해서 항체를 만들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훨씬 빨라졌지. 이게 2차 면역 반응인 거야. 훨씬 빨리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보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분화하고 빠르게 기억세포 더 만들고 하면서 훨씬 많이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이 밑에 그래프 보시면 가로축은 시간이야. 세로축은 항체 농도거든요. 자, 처음 들어왔을 때 1차 침입했을 때는요. 만들어지는 데까지 시간 필요하네. 다 제일 많을 때 요 정도에서 끝이 나네요. 그쵸? 그리고 지속도요. 요쯤 가다 끝이 났어. 자, 그런데 2차 침입하게 되면요. 앞에 요만큼의 시간 필요해요? 아니요. 그냥 바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죠? 훨씬 빨리 만들어질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요만큼 만들어지던 게 양이 어떻게 됐어? 엄청 많이 만들어졌죠?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심지어 세로축 자세히 보시면요. 그냥 2, 3, 4 아니에요. 10의 지수배죠. 그쵸? 그래가지고 훨씬 많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야. 자, 그 다음으로 지속되는 시간도 한번 볼게요. 얘는 요만큼에서 끝났어. 여기서 끝나는 것 같지 않죠? 쭉 갈 것 같죠? 시간도 어떻게 된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 그러면 2차 면역 반응을 결국 왜 하는 거냐? 처음 들어왔을 땐 반응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니까 내가 좀 더 많이 앓을 거야. 더 아파. 근데 2차 면역 반응은 들어오자마자 항체를 분비할 거니까 덜 아프겠죠?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디다 쓰느냐? 백신 만들 때 쓰겠다는 거야. 백신 만들 때. 백신을 내 몸에 맞으면요.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거. 항체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야.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만들어졌던 항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누가 중요해? 기억세포가 중요한 거거든.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할 때 그때 우리가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하면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목적은 기억세포 만들 거야. 그러면 내가 독감 백신을 맞았어. 맞아서 내 몸에 독감에 대한 그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기억세포가 만들어진 거야. 내가 직접적으로 독감 바이러스에 진짜 독감 바이러스에 걸리면 바로 항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감에 잘 안 걸리게 되는 거야. 바로 대응이 되니까. 그게 우리가 백신을 맞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문장 좀 확인하면 1차 면역 반응은 처음 침입했을 때
비림프구가 분화하고 형질세포에서 항체가 항원을 제거하는 거. 비림프구가 형질세포로 분화하는 거야. 그리고 항체 생성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런데 2차 면역 반응은요. 재침입하게 되면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해. 이게 중요한 거야. 비림프구가 형질세포가 됐는지 기억세포가 바로 형질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지. 그래서 훨씬 빠르게 만들어질 수 있더라. 그래서 그래프만 보셔도 항체 농도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오케이? 자, 그래서 백신은 인위적으로 1차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체내에 넣어주는 거야. 맞아. 백신을 맞으면요, 내 몸에서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날 거야. 내가 독감 백신 맞는다고 해서 독감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서 설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뭐 항원 조각만 넣어준다든지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넣어주게 되면 1차 면역 반응 일으켜서 결국 뭘 만들고 싶은 거야? 기억세포 만들고 싶은 거야. 기억세포 만들고요. 기억세포가 있으면 실제로 그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내 몸이 어떤 면역 반응을 한다? 1차, 2차?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다. 이후에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실제로 그 병원체에 감염됐을 땐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하려고. 그래서 백신을 맞는 거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독감 백신을 맞아도 독감에 걸릴 수는 있어. 걸릴 수는 있는데요. 진짜 독하게 걸리면 걸릴 수는 있는데 백신을 안 맞은 경우보다는 좀 약하게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코로나 백신 다들 맞으셨는데 사실 걸리셨죠? 근데 그 이유가 백신을 맞아도 걸릴 수는 있어. 근데 백신을 안 맞은 경우보다 훨씬 그 얕게 좀 덜 아프게 이렇게 앓고 지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맞는 거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감염돼서 항체로 내 몸이 싸울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걸릴 순 있으나 훨씬 약하게 앓는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게 백신이고, 자, 1차 면역 반응은 항체가 처음 침입했을 때였어. 2차 면역 반응은요, 항원이 2차 침입했을 때였어요. 근데 독감 살면서 딱 2번밖에 안 걸려요? 3번째 들어올 수도 있지. 3번째 들어오면 3차 침입하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를까? 침입은 3차 침입이라고 하겠지. 면역 반응은? 3차 면역 반응? 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2차 면역 반응을 2차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 건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되기 때문에 얘가 다시 들어와서 대응하는 거라서 2차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번째로 들어오든 4번째로 들어오든 기억세포에서 형질세포로 분화하면 그때 2차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한 번 침입을 했었다? 근데 그때 내 몸이 너무 약해서 기억세포를 제대로 못 만들었어. 기억세포가 그러면 없어졌어. 처음 침입하고요. 기억세포가 없어질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항원이 침입하면 1차 면역 반응이겠어? 2차 면역 반응이겠어? 내 몸에 기억세포 없어. 1차 면역 반응인 거야. 그래서 얘가 처음 들어왔니? 2번째 들어왔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억세포에서 형질세포로 분화됐니? 비림프구에서 형질세포로 분화됐니? 이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항체 농도도 같이 그래프 있으면 같이 이걸로 비교하셔야 되는 거고. 됐을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백신 이야기 있는데 이건 일단 그냥 재밌게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생백신 얘기 있어요. 생백신은 실제로 병원체를 넣어줄 거야. 넣어주긴 할 건데 힘을 쫙 빼서 넣어줄 거야. 제대로 활동을 못하게. 병원성을 약화시켜서 만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살아있는 병원체를 넣어주긴 할 거야. 그럼 얘는 장점이 뭐냐? 내가 아무리 약한 애여도 실제로 제가 어떤 애인지를 봤으니까 대응이 좀 더 확실해요. 백신의 효과가 확실한 거야. 대신에 문제가 뭐냐? 내가 면역력이 너무 약해서 내가 너무 비실비실해서 쟤를 약화시켰는데 쟤보다 약해. 그러면 병에 걸릴 수도 있어. 면역력이 약하면 생백신을 맞기가 좀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생백신인 거고 우리가 병원성을 약화시킨다라는 거 약독화 백신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백신이다 라고 하면 요거 생이고 요거 사니까 느낌상 뭐야? 죽은 거 같죠? 맞아요. 죽은 거예요. 얘는 병원체를 넣어주긴 할 건데 그 병원체가 아예 죽은 애야. 불활성 상태야. 증식을 못해요, 몸 안에서. 자, 그러면 단점이 바로 나타나는 단점이 얘는 실제로 살아있는 애를 만나니까 백신의 효과가 확실하다고 했어. 얘는 불활성화 시킨 거라서 백신의 효과가 좀 약해요. 그래서 백신을 여러 번 맞아야 되는 친구들 여기 있는 경우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대신에 얘는 병원체가 내 몸에 증식이 가능했어. 내가 너무 약하면.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어요. 죽은 애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전세포 불활성화 백신이다 라고 하면 대장균 전체를 넣어주긴 할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대장균 전체를 하는데 그 안에 효소 같은 거를 좀 제거를 했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긴 하는데 자, 그러면 병원체 전체를 나를 넣어주긴 할 건데 내가 죽은 상태로 넣어주는 거라 하자. 내 몸 전체를 넣어줄 거야. 내 몸 전체를 넣어줄 건데 나를 죽여서 넣어. 오케이? 그게 전세포 불활성화 백신이고 단백 백신은요 내 팔만 넣어줘. 내가 팔이 주 무기야. 그래서 내 팔만 넣어서 이 팔 가지고 너네가 한번 연구해봐라 이건 거야. 그런 게 단백 백신이랑 다당 백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세포 불활성화 백신은 전체 불활성화된 전체를 넣어주는 거, 단백 백신은 단백질만 넣어주는 거, 항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백질만 넣어주는 거, 그 다음에 다당 백신은 요 다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만 넣어주는 거다. 오케이? 자, 그 다음으로 제조합 백신 있어요. 이거는 직접 만든 거야.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만든 백신인 거야. 얘네는 병원체가 있으면 그 중에서 뽑아내서 만들거든요. 얘네는 아예 그냥 실험실에서 조합을 할 거야. 그래서 제조합 백신이라고 하고요. 항원 같은 거 아니면 항원 결정 부위 같은 거 그냥 둘 다 항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원 A를 만들어서 그 백신 그대로 넣어주는 거야. 그게 제조합 백신이고, 그 다음에 핵산 백신은요, 핵산을 넣어주는 거야. 핵산을 넣어주면 체내에서 단백질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쵸? 단백질 중에서도 항원에 해당하는 부위에 핵산만 넣어주면 그 항원만 만들겠지. 그치? 그래서 이걸 항원으로 인식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코로나 백신이 이 핵산 백신이었어요. 그래서 요 코로나는 이것 때문에 들어온 거니까 코로나가 핵산 백신이다까지는 기억을 해줄게. 오케이? 자, 백신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옆에 있는 좀 복잡한 내용 요거는 일단 넘어갈게요. 안 할 것 같긴 해요. 저 정도까진. 자, 그 다음으로 백신에서 요 집단 면역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혹시 코로나 유행할 때 집단 면역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어요? 그거까진 기억이 안 나요. 자, 백신을 맞아야 되는 이유로 우리가 집단 면역을 설명하기도 했어. 집단 면역은 뭐냐면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 많지. 근데 이 사람들이 한 번쯤 코로나에 걸리면요 기억세포 갖고 있겠죠. 그 다음에 백신 맞은 사람들 있으면 기억세포 갖고 있겠지. 그래서 몇 명이 일부가 코로나도 안 걸리고 백신도 안 맞아도 그래서 몇 명이 걸릴 수 있더라도 우리 셋 중에서 나만 안 맞았다고 칠게. 내가 걸려도 너네한테 못 옮기는 거야. 전염이 안 되는 거야. 그치? 백신을 맞았고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면 전염이 안 되겠죠. 그래서 누군가 걸릴 수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전파되는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집단 면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집단 전체로 보면 이게 이제 속도도 많이 느려지고 면역을 가지게 되는 상태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집단 면역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래서 백신을 맞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면역 관련 질환까지만 하면 우리 면역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 날 건데 알러지 진짜 너무 열이 받아요. 알러지 알레르기 알러지. 자, 알러지라고 할 건데 알레르기가 뭐냐면 항원이 무슨 뜻이었는지 기억나요? 병원체만 항원이었어? 아니야. 이물질 전부 다 내가 항원이라고 한다 이야기했었거든. 그래서 그 이야기하면서 먼지나 꽃가루 같은 것도 항원 될 수 있는데 걔네가 항원으로 작용하면 알레르기 생긴다라고 설명을 하긴 했어요. 그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는 건데 실제로 내 몸에 먼지 들어오거나 꽃가루 좀 들어오거나 아니 뭐 복숭아 알레르기 있으면 복숭아 좀 먹는다고 내가 죽을 정도의 병에 걸린 건 아니야. 사실 아무 상관없어. 그치? 근데 내 몸이 너무 과민하게 쟤 이상한데? 이러면서 반응을 한 거야. 그래서 히스타민을 분비시키면요 어떻게 됐었어?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혈관벽 투과성이 높아지면서 백혈구 이동하는 거 염증 반응에서 이야기했었죠. 그것처럼 면역계가 반응하면서 히스타민을 분비하게 되면 부어올라요, 몸이. 그래서 알레르기 많이 부어오르지.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알레르기 약으로 먹는 거 항히스타민제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게 항히스타민제인 거야. 히스타민의 역할을 줄여주는 약들을 먹게 되면 그 두드러기나 부어오른 것 좀 가라앉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요게 알레르기구나 해주시고, 혹시 이 히스타민이랑 연관이 있다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가면역 질환은요, 내 몸에 있는 세포가 나를 해치겠니? 내 관절 세포가 나를 죽이겠니? 아니지. 근데 내 세포들이 내 관절 세포를 이상한 애로 인식해서 죽이는 거야. 내 백혈구가. 내 세포독성 트림프구가. 내 세포들을 공격하는 질환을 우리가 자가면역 질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대표적으로 류머티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럼 들어볼게요. 류머티즘이라는 관절염이 있는데요. 이거 앞으로 들을 일이 많을 거예요. 생각보다 살면서 들을 일이 많은 질병 중에 하나인데, 이런 관절염이 있는데 요것도 자가면역 질환에 해당한다. 요거 정도 기억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우리 방어작용에 대한 기본 개념은 끝이 났고, 혹시 궁금한 거 있을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쭉쭉 넘어가서 저 뒤에 213쪽 3번 문제 한번 볼 건데, 항원 X랑 항원 Y 있어. 생쥐의 방어작용 실험인데요. 자,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X랑 Y라는 병원체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 3마리를 준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요 생쥐, 첫 번째 생쥐, 기역 생쥐한테 X인지 Y인지 안 알려주고 그냥 하나를 일단 주사를 했대. 그 다음에 요 기역에게 주사한 항원에 대한 누구를 분리한다? 기역세포를 분리해서 니은한테 주사를 할 거야. 니은한테 넣어준대요. 자,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에게 일정 시간 간격으로 X랑 Y를 둘 다 주사를 할 거래요. 자, 실험 결과 보시면 항체가 어떻게 생성됐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 생쥐 니은에서요, X를 넣어줬더니 Y 넣어줬을 때보다 항체의 양이 어때? X에 대한 항체가 훨씬 많이 분비됐고요. 그쵸? 그 다음에 앞에 시간 필요해요? 아니에요. 그러면 X 주사했을 때 1차 면역 같니? 2차 면역 같니? 2차 면역 같죠? 2차 면역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다? 몸에 뭐가 있어서? 기억세포 있어서. 그러면 이거 누구에 대한 기억세포였겠어? X에 대한 기억세포를 주사한 거죠? 그럼 생쥐 기역한테는 X를 준 거야? Y를 준 거야? 병원체 X를 주사했으니까 X에 대한 기억세포가 생겼을 거고, 요 X의 기억세포를 생쥐 니은한테 넣어줬으니까 생쥐 니은은 실제로 병원체 X를 만났을 때 2차 면역 반응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Y에 대한 건 아무것도 받은 적이 없으니까 1차 면역 반응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생쥐 디귿 보면요, X에 대해서도 Y에 대해서도 둘 다 1차 면역 일으키고 있죠. 오케이? 자, 기역 니은 디귿 보시면 나에서 기역에게 주사한 항원은 Y이다. 생쥐 기역한테 주사한 건 Y가 아니라 X. 자, 그 다음에 구간 1번에서 구간 1은 여기에요. 기역세포로부터 분화한 형질세포에서 X에 대한 항체가 생성되었다. 맞지? 자, 그 다음으로 구간 2에서 체액성 면역이 일어났다. 구간 2는 여기네요. 체액성 면역이 일어났다. 맞아. 왜? 항체가 있잖아. 항체 있으면 무조건 체액성 면역이 일어났다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답은 몇 번이죠? 4번이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우리 백신에 대한 이야기인데, 병원체 A 있고요. 여기 항원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그랬지. 그 중에서 후보 물질로 기역이랑 니은을 얻었어. 일부분만 팔이랑 다리만 떼서 한번 넣어줘 볼 건가 봐요. 자, 그래서 기역이랑 니은을 얻고요. 병원체랑 기역, 니은 모두한테 노출된 적이 없어서 기역세포 없는 생쥐들 5마리 준비를 했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 2, 3, 4번한테, 자, 1번은 기역 들어있는 거 넣어줬고요. 2번, 3번은 니은 들어있는 거 넣어줬고요. 4번은요, 병원체 자체를 넣어줬어요. 맞아?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내 팔 하나 잘라서 넣는다고 내가 걔를 죽이겠니? 아니야. 살아있을 거야. 기억세포는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살아요. 다리 잘라 넣어도 살아요. 그래서 얘네 살았어. 근데 살아있는 병원체, 내가 살아있는 상태 그대로 넣어주면 걔를 가서 죽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4번만 죽은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으로 뭘 했냐면 3번한테서 혈청 A를 분리할 거래. 혈청 A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돼? 혈청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돼? 항체 들어있어야 된다고. 이 얘기를 한 거야. 혈청에는 항체 들어있을 거다. 혈장이랑 똑같이 생각하면 된다는 게 항체 들어있는 거예요. 저기서 지금 기억세포를 분리했었지. 기억세포가 아니라 항체를 분리해서 5번한테 넣어줄 거래. 여기 5번 있어요. 자, 그러면 요 항체는 기억에 대한 항체야? 니은에 대한 항체야? 니은에 대한 항체에 넣어준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여기 1번 생쥐, 생쥐인가? 맞네요. 1번 생쥐. 그 다음에 여기 2번 생쥐. 그리고 이 항체 니은 넣어준 5번 생쥐. 이렇게 세 마리한테 병원체 A를 직접 주사할 거야. 자, 그러면 요 생쥐 1번은요. 지금 기억세포 있을까 없을까? 첫 번째 생쥐는 있을 거야. 누구에 대한 기억세포? 기억에 대한 기억세포 있을 거야. 2번은요? 있어야지. 니은에 대한 기억세포가 있을 거야. 맞아. 자, 근데 기억세포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항체 누구만 분비할 수 있는 거야? 항체 기억 분비하는 거 2차 면역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2번은 항체 니은 만드는 거 2차 면역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만들어지는 게 항체 기억이고 항체 니은일 거야. 근데 A가 들어왔을 때 1번은 죽었대. 그리고 2번은 아직 살아있어요. 그러면 항체 기억이랑 항체 니은 중에 누가 더 정확하게 역할을 해준 거야? 니은이 더 제대로 역할을 해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세포 니은을 만들어야지 백신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지. 그럼 백신 만들 때 기억 쓸래요? 니은 쓸래요? 니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 후보물질 중에 니은이 맞더라. 그리고 5번은 왜 했느냐? 항체 니은만 넣어줬을 때도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지금 1번, 2번은요.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해서 항체 기억 니은 만들 거거든? 근데 5번 같은 경우엔 그냥 항체만 뽑아서도 한번 넣어줘 볼 거야. 다른 작용 때문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그래서 항체만 넣어줬을 때도 항체 니은에서 살 수 있었죠. 항체 니은이 실제로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 확인 가능한 실험. 오케이? 자, 그러면 기억에 A에 대한 백신으로 기억보다 니은이 적합하다. 맞는 말이고요. 다의 2번에서 니은에 대한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여기에 2번.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죠? 일어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에는, 요 혈청 A에는 병원체 A에 대한 형질세포가 들어있다. 아니야, 뭐 들어있어? 혈청이라고. 뭐 들어있다? 항체 들어있다. 항체인데 그것도 니은에 대한 항체 들어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으로 마의 5번에서 A에 대한, 병원체 A에 대한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났다. 일어나야죠. 왜? 5번은 항체 가지고 있잖아. 항체 가지고 있고 이 항체가 A랑 달라붙을 거죠.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 방어작용 자체가 이 문제들이 좀 어렵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들 푸시는 거 집에 가서 다시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 숙제 알려드릴 건데, 이거 213쪽까지 다 풀어주시고요. 오늘 했던 200쪽부터지? 200쪽부터 213쪽까지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기출픽을
85쪽부터 풀어야 되죠. 그쵸? 85쪽부터 95쪽까지 해주셔야 되고 그 이번 모의고사 범위 안에 95쪽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까지 풀고 나서 시험 치시는 게 좋을 거고 시험 범위가 오늘 배운 데까지여서 여기까지 공부한 다음에 치세요. 웬만하면.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고민이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유전을 들어갈 거예요. 근데 너네가 유전을 어려워하는 이유가요. 진짜 다른 게 아니라 중학교 3학년 걸 까먹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 중학교 3학년 건데 여기 있는 거 이거 답지 지금 달아서 줬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정도라도 한번 풀어볼래요? 그거까지? 설마 오래 안 걸리겠지? 설마.